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메이커스 어학원 SAT 대표 강사로 활동 중이신 박재인 선생님이십니다. 다양한 실전 경험과 깊이 있는 문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SAT와 프리 SAT 과정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출제 의도를 꿰뚫는 명확한 수업,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세심한 피드백으로 매년 많은 고득점자를 배출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 메이커스 SAT와 주니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럼 박재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니어 잉글리시와 SAT 부분을 설명할 박재인입니다. 우선 주니어 잉글리시 먼저 설명할 예정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니어 잉글리시 프로그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Rise English이고 다른 하나는 American Studies인데, 이 두 수업 외에도 잉글리시 수업뿐만 아니라 이과 과목들이 주니어 대상으로 더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 학생들의 부모님이시라면 메이커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다른 수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Rise English인데, 이 수업은 저랑 조세피나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Rise English가 어떤 수업이냐라고 하면 R for reading, I for global issues, S for strategies for MCQ, and essay writing,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Rise로 이름을 붙였는데, 집중형 영어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독해를 넘어서서 좀 깊이 있는 문학 분석, 논리적인 글쓰기,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 SAT 스타일의 문제풀이 능력까지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critical thinking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란 학생들이 독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독해 수준이 끌어올려야지 더 깊이 있는 문학적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연습하고, 또 이제 비평적 사고랑 논리적 글쓰기도 같이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글쓰기에 나의 되게 날카롭고 좋은 사고가 담겨야지 그 글에 알맹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와 비평적 사고를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인데, 이때 학생들이 좀 아카데믹하고 포멀하게 나를 좀 프레젠트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SAT나 ACT 그리고 토플, GRE 등 이제 multiple choice question 문제풀이 스킬을 연습할 거예요. 이때 학생들이 뭔가 국제학교나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essay writing, presentation 이런 거는 형식이 좀 익숙하더라도 MCQ의 전략이 필요하고 따로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따라서 multiple choice problem solving skills를 연습하는 시간까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이 수업의 구성이 결국 제가 전방위적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토론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잖아요. 어쨌든 한 주의 중심은 문학 작품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문학을 읽더라도 그 비문학이 이 문학 작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비문학이고, 에세이도 이제 문학과 연관되어 있는 에세이를 쓰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문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에 제인 오스틴 Sense and Sensibility라는 작품을 다뤄요.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이죠. 그래서 시대가 현대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때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당연히 문학적 분석, literary analysis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는 이때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 이걸 훈련하고, 상류 사회의 규범과 여성의 정체성,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레노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러한 이유였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사회적, 시대적 영향을 받아서이겠구나라는 시대에 대한 감각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같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맥베스라는 작품은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이스쿨 때 다루는 작품이죠. 근데 이제 맥베스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한 작품이잖아요. 그럼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권력, 욕망, 죄의식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맥베스라는 작품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에 나타난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도 같이 볼 예정이고, 또 작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상징, 모티프,
인물의 심리적 변화 이런 것도 같이 볼 예정이에요. 즉 정리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품을 큰 틀에서 시대, 역사, 사회 그리고 작가의 인생 속에서 이 작품이 어떠한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작품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좀 파고들면서 되게 언뜻 보면 하지 못할 분석을 깊이 있게 읽으니까 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3주랑 4주차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Rise English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성장을 하도록 개설된 수업인가 이걸 설명드리고자 해요. 우선 인문학 중심의 사고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문철, 역사, 문학, 철학이잖아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엿보고 사회를 통해서 문학을 엿보고 또 이걸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좀 되게 두루두루 인문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하게는 사실 문학 분석 능력이 더 심화되어야 되죠. 결국 학생들이 IB든 AP든 영어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업은 뭐 AP Lit, IB 뭐 Lang Lit Higher Level 이렇게 어쨌든 문학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문학 능력을 조금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이제 나만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조세피나 선생님이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석 능력보다도 나만의 분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만의 목소리라고 하면 사실 그냥 아무 말을 한다고 그게 나만의 목소리인 게 아니라 작품에 근거하고 뭔가 수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분석이 정말 유의미한 나만의 분석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사실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학생들이 하이스쿨 때 점점 어려워지는 영어 수업에 도움이 무조건 돼야 한다. 그걸 정말 저희가 강하게 염두하고 수업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은 주마다 위클리 리포트가 나갈 예정이고 이런 템플릿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채점, 점수 이런 걸 주고 마지막에 총평을 할 예정이고 이 위클리 리포트와 함께 같이 에세이 첨삭본, 그러니까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고 강사가 첨삭이 완료된 에세이 첨삭본까지 첨부되어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American Studies 수업인데 이 수업은 제가 들어간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 겨울에 척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수업이고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수업은 보딩스쿨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혹은 지금 이미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데요. 우선 최상위 보딩스쿨의 수업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수업이고 미국사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작품이 나타났는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현대의 미국 그리고 오늘날의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글로벌 이슈랑 연계해서 사고해 볼 수 있는 진짜 인문학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강사님은 척 팀린 선생님이신데 척 선생님이 이제 미국 최상위 보딩스쿨에서 30년 이상 티칭을 하신 경력이 있으세요. 이분이 수업하셨던 게 영어, 미국사, 라틴 등 정말 인문학 쪽으로 핵심적인 수업들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분만큼 보딩스쿨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셨는데 이분만큼 보딩스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한국에 또 계실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보딩스쿨에서 되게 오랜 시간 수업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국식 학원 수업 방식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American Studies라는 수업도 12년 이상 수업하셨고 제가 알기로 메이커스와 함께 한 지도 10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식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미국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이걸 좀 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차곡차곡히 쌓아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적 맥락 속의 문학을 배우고 그걸 다시 현대사회랑 연결짓는 좀 통합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정말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좀 연계되는 사고 이런 걸 되게 훈련시키는 수업이에요. 핵심 어필 포인트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딩스쿨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꼭 고려했으면 하는 수업이고
또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 수업, 문학 수업이 아니라 척 선생님이 굉장히 학생들의 participation을 격려하고 독려하시거든요.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자체가 보딩스쿨이 그걸 중시하고 미국 대학들이 그걸 중시하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미국식 liberal arts 이런 수업이 궁금하다, 그걸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수업을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AT에 대한 설명인데, SAT 또한 저랑 조세피나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 자체가 조세피나 선생님이랑 제가 주니어의 Rise English를 하고 있는데, 주니어 수업이랑 SAT랑 연계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이 미들 학생들이 SAT 혹은 ACT를 준비하게 될 테니까 앞서서 아로미 선생님이 ACT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를 8학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ACT에 필요한 스킬을 빠르면 8학년부터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사실 미들스쿨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SAT나 ACT 같은 이런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SAT는 기초부터 실전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만 하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기본기, 영어 실력에 대한 뭔가 자신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SAT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어를 잘하고 영어에 대한 체력이 좋은 학생들한테 SAT는 실전 전략만 조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히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되거든요. 따라서 메이커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실전에 앞서서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탄탄한 기본기 위에 실전 전략이 쌓여야지 학생들이 유의미한, 그리고 되게 좋은 점수를 쉽게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실전 전략도 되게 중요하고 간혹 어떤 학원들에서는 이거는 지문 안 읽어도 돼, 이것만 읽으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다만 그게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인 학생들한테 꼼수를 수업하면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하기 싫은데 그 핵심 가치인 영어 실력을 못 다루게 되는 거고, 사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ACT나 SAT 같은 시험에 고득점을 얻길 바라시는 게 이게 결국 대입에 도움이 되길 바라셔서잖아요. 그러면 성공적인 대입, 정말 명문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 대학 내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사고하면서 GPA 관리를 해야 하죠. 결국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하면 SAT나 ACT를 어찌어찌 잘 보더라도 좋은, 쉬운 대학 생활을 보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이커스의 레벨 구성은 이렇게 4단계로 SAT 레벨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벨별 목표가 구체적으로 좀 달라요. 우선 개념반으로 분류되는 반은 파운데이션 반이고, 실전반은 Intermediate, Advanced, Clinic 이렇게 3반인데, 개념반, 실전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오늘 설명에서 크게 나눠서 설명드릴 부분은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아직 더 훈련해야 되는 단계랑 SAT에 대한 실전 전략을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운데이션이랑 인터미디엇은 아직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단계고, 어드밴스드랑 클리닉은 SAT라는 시험을 대비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각 레벨별로 어떠한 어프로치로 강사님들이 티칭을 하고 학생들한테 목표가 각 레벨별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이미 사실 되게 긴 영상으로 메이커스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각 레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레벨별 수업 방식 설명, 이런 제목으로 아마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나 인터미디엇은 영어의 실력 자체를 아직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예요. 영어의 실력, 영어의 체력이 무엇인가, 어휘력, 독해력, 문법 실력,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파운데이션은 개념반이고 인터미디엇 그래도 매일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실전반인데 왜 이 둘이 묶이지? 라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제가 수년간 수업을 해본 결과 인터미디엇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하지만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휘력이 약한 상태로 수년간 국제학교나 영어로 공부를 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독해 수준이 굉장히 저하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문장 속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면서 읽는 습관이 든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추 능력이 정확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문장을 한 60%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태로 텍스트를 읽어버릇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지문을 70%만 이해해도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문을 70%만 이해하면 문제를 맞출 확률도 70%밖에 되지 않겠죠. 따라서 독해의 기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거는 어휘 공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문법도 영어를 잘하더라도 감으로 this sounds right, 이거 왜 맞아? 그럼 it just looks right 이렇게 풀이하는 학생들이 많은 단계예요. 따라서 이 학생들은 여전히 좀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어휘력 강화, 독해력 향상, 기본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걸 훈련해야 돼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를 진짜 잘해요.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고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인데 인터미디엇 반에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대체로 시험이라는 형식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영어는 잘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인터미디엇 반에 배정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사실 수업을 2, 3주 이렇게 듣다 보면 금방 레벨업해서 어드밴스드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의 기본기 자체가 부족해서 인터미디엇 반에 있는 친구들은 그 기본기를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실전 전략을 알려줘도 레벨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드밴스드랑 클리닉 레벨은 정말 SAT 시험에 특화된 실전 전략을 훈련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기본기는 물론 이 학생들도 여전히 어휘력, 독해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전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단계고 출제자의 의도, 문제 속 함정 답안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전문적인 감각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독해에 더 이상 집중하기엔 시간이 아깝고 이 친구들은 시험을 정말 익힌다 이걸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정답과 오답을 빠르게 구분한 직관력이라고 글을 써놨는데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직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감이랑 달라요. 감으로 문제 풀고 감으로 대충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에서 파악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던데 이런 답안이 이런 식이면 함정 답안이 대체로 이런 패턴을 보이던데 라는 시험의 형식과 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기면 이 직관이 생기고 이 직관이 생겨야지만 문제에 대한 정확성과 속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시간을 학생들한테 6시간 동안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시험이 어려운 것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면서 맞춰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랑 정확도를 같이 올리는 방법은 시험을 정말 잘 아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시험을 분석해보고 정말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 아니고 같은 문제라도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파운데이션이나 인터미디엇처럼 여전히 좀 독해력, 어휘력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지문을 읽으면 강사가 학생이 이 포인트들이 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왜 이걸 놓쳤는지, 문장이 어려워서 놓쳤는지, 어휘가 어려워서 놓쳤는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이 내용이 학생들 마음에 내적으로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이 독해를 해줘야 되고 그게 완료가 된 이후에 이 파란색으로 친 부분, 이게 문제풀이에 하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인데 이것의 어휘 포인트, 구조 포인트를 분석하며 그 앞서서 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이 포인트에 대입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와 반대로 어드밴스드랑 클리닉 학생들은 알아서 내적으로 정리를 했겠거니를 가정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요. 이 학생들은 출제자의 논리적인 트랩을 파악하고 정답을 선별하는 직관을 키워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으로 친 부분을 보고 학생들이 도출해야 되는 내용은 If A is crucial, then nature would have selected for A. A가 중요하면
자연히 A를 선택했겠지 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을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파악한 이후에 앞서서 정리한 내용 중 터스크가 중요하면 자연히 더 많은 터스크를 선택했겠지, 눈에 띄는 특징이나 결과가 있어야 됐겠지, 따라서 더 많은 나루와리 엄니를 갖고 있어야지 라는 C를 선택해야 되는구나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또 이제 오답도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오답이고, B는 논점을 일탈해서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오답의 원인을 명확하게 찝는 훈련까지 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차근차근 같이 해줄 거냐의 차이가 있고, 이게 레벨별로 필요한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인터미디엇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세션이 5주인데 5주 내내 독해만 할 순 없잖아요. 학생들이 사실 2-3주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독해 기준이 높아지고 감각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강사님이 학생들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전략에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학생들한테 맞춰서 같이 밟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앞서서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함정 답안의 패턴을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실제 출제 경향에 근거하지 않은 연습 문제로 하면 학생들 시험 점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저 메이커스에서는 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모든 시험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따라서 2023년도에 썼던 자료 2024년도, 5년도에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제가 직접 모든 걸 검수하고 감독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여름 특강 때 만나볼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제가 2월 6일 날 이제 수정이 들어간 문제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듈 2가. 그것에 맞춰서 기존의 킬러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문항이 이제는 더 이상 2025년도에는 더 이상 킬러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답안을 좀 더 복잡하게 꼬아서 킬러의 수준으로 변경한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디움 난이도에 맞춰서 난이도 변경을 진행한 거고,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3세트에서 5세트씩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여름 특강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풀게 될 모든 세트를 전체 다 업데이트하고 검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들고 정말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말 계속 분석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시험을 대비시키는 학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해 왔어요. 주니어 잉글리시는 항상 에세이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첨삭은 강사가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Rise English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Rise English는 에세이 수업이 화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2시간씩 에세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화요일 날 우선 저희가 그 Rise English 학생들한테 에세이 주제로 주는 게 AP Literature FRQ 지문이에요. 그러면 AP Literature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AP Literature 어려운 이유는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여러 문제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저희는 그걸 쪼개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알려줄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AP 수준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주제를 받으면 이제 강사님과 아이들이 같이 주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프롬프트에서는 어떠한 분석, 어떠한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본 이후에
이제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introduction, body paragraph, conclusion 어떠한 틀, 어떠한 내용, 어떠한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렉처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 그 주제에 맞는 우수 에세이, exemplar 에세이를 다 같이 분석해 보면서 이게 왜 우수 에세이인지, 이게 왜 exemplar인지를 같이 파악해 보고 남은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아웃라인이나 thesis,를 작업하면서 질문을 하는 좀 짧은 시간을 갖고 화요일 수업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숙제로 목요일까지 first draft를 완성해 와야 돼요. 그럼 first draft를 완성해 온 상태로 목요일 수업에 들어오면 그날은 에디팅하는 방법을 수업해 주실 예정이에요. 이 주제에 맞는 에디팅 어프로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인 에디팅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에세이 하나를 갖고 와서 학생들은 다 같이 반 전체가 에디팅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지도 같이 보고, 또 이제 피어 리뷰가 시간이 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강사님이 1대1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을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 수업이 마치면 학생들이 주말 내에 아마 제가 알기로 토요일 아침까지 자신의 에디팅까지 마친 에세이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출이 완료된 걸 조세피나 강사님이 직접 다 첨삭해 주실 예정이고, 그게 위클리 리포트에 같이 첨부되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재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제가 이건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진짜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거든요. 1월 말부터 교재 제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알기로 많은 주니어 학원들이 교재라는 게 따로 없이 작품을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앞에 Sense and Sensibility를 한다라고 하면 그 책이 교재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아까 Rise English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걸 폭 넓게 사회적, 시대적 틀에서도 한번 봐보고, 깊이 있게 문학적으로는 이런 심리 분석이나 뭐 심볼리즘 이런 것도 해보고, 되게 여러 어프로치로 작품을 분석해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미리 정리해서 학생들이 꼭 배워갔으면 한다 하는 걸 다 정리하고 되게 틀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가 정리되었고, 네, 그 작품으로만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물론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강사님은 심볼리즘으로 수업을 준비했지만 학생들이 왠지 캐릭터 애널리시스에 심취해서 그걸로 디스커션이 깊어지면 그 정도의 플렉시빌리티는 있어요. 다만 작품의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주된 내용이 이 나이 대 학생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니어는 여기까지 하고, SAT에 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SAT 학원이 이렇게 많고 다 좋아 보이고 좋은 학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메이커스는 그 많은 SAT 학원 중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SAT 설명을 드릴 때 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영어의 체력, 영어의 기본기잖아요. 저는 무엇이든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SAT 학원의 기본기란 무엇인가? 양질의 자료를 다량으로 갖추어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SAT 학원의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가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들은 자신의 SAT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면 저도 배우고 메이커스에 도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던 어떤 큰 SAT 학원에서는 SAT 기출 자료를 뭐 40, 50개 갖고 있다, 다량의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00세트 이상 갖고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아무 자료가 100세트 이상 있는 게 아니라 난이도 분류와 문제 유형 분류가 완료되고 강사들이 전체를 검토한 세트가 100세트 이상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조세피나 선생님도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아껴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장단점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빨리 주는 편, 이런 강사들에 대한 자랑도, 저에 대한 자랑, 그 조세피나 선생님에 대한 자랑도 하고 싶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테스트 프랩 학원은 테스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테스트가 accurate,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 이제 제가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가 땡땡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학원 모의고사를 볼 때는
730점, 750점 이렇게도 받았는데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번에 3월에 680점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학원 모의고사랑 실제 시험 점수랑 격차가 좀 큰 그런 피드백을 받는 편인데 메이커스에서 실제로 SAT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저의 수업뿐만 아니라 메이커스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플러스 올 마이너스 30점 내외의 점수 차밖에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정확해요.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보고 받았던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멘토 관리 시스템이 기존의 TA 시스템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TA 시스템, 우선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SAT 학원들은 자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습실 감독을 TA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 따라서 TA가 학생들이 집중하는지 감독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가끔 이제 공부 잘하는 TA를 앉혀놔서 질의응답까지 담당하게 하는 학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희는 그 질의응답을 하는 학원인데 그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 저희의 멘토 TA들은 제 학생들이에요. 제 과거 학생들 중 고득점을 얻어간 학생들이고 제가 성실하고 잘하고 정답의 포인트들을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걸 검증한, 한 번 검증한 게 아니죠. 여러 번 수업하면서 검증을 확실히 한 성실한 학생들, 모범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핵심적으로 생각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오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포인트를 찝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직접 배워서 알고 있는 TA들이 학생들을 자습실에서 질문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인쌤은 이렇게 말해줬는데 왜 이 TA쌤은 나한테 저렇게 설명하지? 하는 혼란이 발생할 확률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알고 있고 그 설명의 틀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멘토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 부분에서 굉장히 통일성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일 것 같고 되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들로 엄선해서 구인한 제 수제자들이어서 제가 잘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줄 거고 되게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되게 롤모델스러운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이거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의미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로 멘토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이 여기까지고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